이렇게 집요하게 끝까지 윤 대통령이 만장일치로 파면됐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헌법을 위반하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저는 헌법 연구자로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요. 저는 예? 만혁 후보처럼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에 대해서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장을 주는 것은 형식적 임명. 그래서 마녀 후보에 대해서는 임명장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고요. 예. 헌법적 의무까지 발생했다고 헌재가 두 번의 결정을 통해서 밝혔죠. 그에 비해서 대통령이 지명하고 임명하는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해서는 적극적 권한 행사. 왜냐하면 오롯이 대통령의 의지에 의해서 후보를 물색하고 지명해서 임명하는 거니까요. 대법원장이 지명하거나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에 대해서 대통령 권한 대행은 임명장을 줄 수 있고 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이 지명해서 임명하는 몫은 적극적인 사건 행사. 그러니까 권한 대행이 할 수 있는 현상 유지적 권한 행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권한 대행은 못합니다. 그렇게 임명장을 주라던 마녀 후보 그렇게 몇 달이나 지체했다가 늦게 주면서 권한도 없는 그 대통령 목 헌법재판관 후보에 대한 임명권은 정광석과처럼 주면서 그러니까 하라는 거는 늦게 지체하다가 마지못해 하면서 하지 말라는 거는 못하는 거는 지금 정광석과처럼 이렇게 무슨 물건 끼워 팔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헌법학자회의는 이것은 명백한 월권적 위헌행위다. 헌법 모독이다. 아니 어떻게 이 한덕수 국무총리 대행은 나머지 정계선, 조한창 두 분도 임명을 하지 않고 버티던 분이거든요. 그때 본인이 입으로 뭐라고 말했냐 하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행사할 수 없다 임명이 라고 본인이 직접 그런 형식적 임명권에 대해서조차 부정을 했던 사람이 지금에 와서는 적극적 임명권을 행사한다? 어떻게 본인이 했던 말을 그렇게 뒤집을 수 있는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사람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구나. 그 파면된 대통령이 지금 적극적 임명권을 행사한 효과가 지금 발생을 하거든요. 지금 지명된 사람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동기 동창이고 친구라는 것도 다 알고 있는 거고 이게 과연 국무총리 권한대행의 어떤 본인의 의지인지도 의심스럽고요. 그러니까 만약 임명해야 되는 걸 임명하지 않고 미루다가 갑자기 임명하는 게 결국은 두 자리를 이제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임명하기 위해서 이런 장난을 친 건데 이건 명백히 위헌적 그리고 무효인 임명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뭐 위헌이라고 봐야겠네요. 이 상황 자체는 아예. 명백히 위헌이죠. 너무나도 이 헌법을 무시하고 끝까지 헌법을 모독하고 집요하게 윤 대통령이 파면된 후에도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내란 상태를 이어가려고 하는 시도 아닌가. 그래서 저는 뭐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를 조금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임명을 강행할 수가 있거든요. 저도 임지봉 교수님 견해에 완전히 공감하면서 탄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제 이제 그 한덕수 대행이 이제 내가 누구를 임명하겠다라고 예고한 거는 지명을 하면 이제 이 지명한 것이 인사청문 요청안이라는 것이 국회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인사청문 절차가 지나가면 이제 임명 이렇게 3단계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오늘 중으로 탄핵이 진행되든지 해가지고 권한을 정지시킬 수도 있고요. 탄핵이 되면 이제 다음 순번에 있는 국무위원이 들어오잖아요. 다음 순번에 있는 국무위원이 그 지명 철회를 할 수 있도록 그 한덕수 대행이 했던 지명 자체를 철회한다. 이런 것들을 선언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또 탄핵 이런 줄탄핵밖에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 때 생각해 보시면은요. 황교안 그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어요. 자기는 임명할 권한이 없다 그러면서 대통령 몫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권한대행으로서의 지켜야 될 건 또 지킨 거거든요. 황교안 권한대행이 그 당시에는 지금 그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을 비교해 보면 그 당시는 정말 순한 맛이었던 것 같습니다. 황교안 그 권한대행은 대통령 임명 몫의 헌법재판관으로서의 박한철 소장 후임을 임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파면 결정이 나고 나서도 임명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파면 결정이 나고 나서 새 대통령이 선출되기 전에 대법원장 지명 몫 헌법재판관 후임은 임명해요. 그러니까 황교안 국무총리는 현상 유지설에 따라서 대행으로서의 권한을 철저하게 그 기준에 따라서 행사한 것인데
이번에 이 한덕수 총리는 오히려 청개구리식으로 임명 안 해야 될 거는 한다 그러고 임명해야 될 것은 몇 그러다가. 달을 늦추다가 지금에서야 하고 이런 식의 행태를 보이는 거 헌법 연구자로서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분이 본인의 의지로 그러면은 지난번 마은혁 재판관하고 이제 재판관 국회 선출 몫의 재판관 임명하지 않을 때 네. 그것도 아마 본인의 의지가 아니었던 것 아닐까. 그리고 이번에 임명도 그게 본인의 의지였을까. 내란 동조 세력과 어떤 지금 파면된 상황에서 지금이라도 급하게 헌법재판소의 어떤 지형을 좀 바꿔야 된다라는 어떤 그 내부적 어떤 압력이 있지 않았을까.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은 그 대선의 진행과 관련된 어떤 공정성 이거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지금 행위를 해야 되는 상황이지 다른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저는 한덕수 국무총리 대행이 어떠한 특별한 압력을 받았다라는 그런 의심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법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법기술을 쓰는 거예요. 뒤에 누군가 법기술을 법을 좀 쓰는 안 사람이 있다라는 강한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는 거죠. 6월 3일 날 대통령으로 선출될 새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후보를 지명하고 임명해야 되는데 그 새 대통령의 대통령 임명목 헌법재판관에 대한 지명 및 임명권을 미리 선제적으로 침탈하는 행위예요. 예. 가장 확실한 방법은 탄핵이다. 탄핵이다. 탄핵이란 거고 제가 야당에 좀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이 중요한 시기에 자칫 머뭇거리다가 나중에 엄청나게 후회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 야당은 예. 탄핵 소추와 관련해서 특히 굉장히 그 머뭇거렸잖아요. 헌법재판소가 빨리 임명장을 교부하라고 네. 그렇게 판시까지 했는데도 그러니까 위헌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데도 매일매일 예. 그러면 탄핵해야 되잖아요. 차라리 탄핵이 지금 효과적이고 빠르다라는 의견이신. 탄핵이 효과적이고 빠를 뿐만 아니라 탄핵을 할 수 있는 요건들이 이미 다 갖춰진 상태에서 있다. 예, 그 탄핵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저도. 그러면 네. 탄핵하면 그 다음에 헌법에 따라서 즉 정부 조직법이 정한 국무위원회 순으로 이제 권한 대행을 하게 되는 거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무총리를 저는 헌법 연구자로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요. 저는